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들과 함께 좀 더 넓고 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세계미래학의 대부 짐 데이토 교수, 그리고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인 정지훈 교수와 함께 미래학자가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희망찬 대담을 함께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요. 내일 이 시간부터는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겨울 특집이죠.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말해줄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미래학의 대부인 세계미래학회 회장 짐 데이토 교수와 그리고 국내 미래학자의 대표적인 주자시죠. 정지훈 교수인데 이 두 분 모시고 국내의 명사가 말하는 한국의 미래는 무엇일까? 내일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대학생의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필요한가요? 인데요.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저희 Yes라고 하죠. Yes 앱으로도 의견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3라운드에서는 오늘이 세계 인권의 날인데 알바 인권 선언을 발표한 알바 노조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 연봉이 얼마인가 궁금한데 넥센의 박병호 선수 내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네, 오늘 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연봉 5억 원에 넥센과 재계약했습니다. 올 시즌 연봉에서 127.3%가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박병호 선수가 2011년 말 그대로 그냥 유망주였던 시절에는 연봉이 4,200만 원이었고요. 2012년에 6,200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 2억 2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이제 내년에는 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홈런 37개로 또 1위, 타점, 득점, 장타율까지 타격 4관왕에 올랐는데요. 오늘 열린 프로야구 이사회에서 내년부터 각 팀당 외국인 선수의 출장 인원을 현행 2명 등록 2명 출장에서 이제는 3명 등록 2명 출장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3명 외국인 선수를 엔트리를 모두 다 같은 포지션으로 채울 수는 없도록 하면서 타자가 팀당 1명, 외국인 타자가 1명 이상은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외국인 거포들이 몰려온다는 뜻이 되는데요. 내년 연봉 5억 원의 대형 타자 박병호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내년에는 외국인 타자들하고 홈런 경쟁이 예상되는데 배울 거는 배우면서 맞붙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은경 기자가 설명해 준 그 연봉을 갖고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네. 지금 연봉 5억 원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쯤 돼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박병호 선수가 네. 처음 시작했을 때 프로야구, 그 당시가 네. 연간 4천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4,200만 원을 2011년에 받았습니다. 네.
연봉 5억 원, 한 달에 4천만 원이네요. 네. 네. 10배 넘게 뛴 거죠. 제 그렇죠. 연봉이 네. 2011년에 네. 비해서. 예. 자, 박병호 선수가 오늘 골든글러브에서도 상을 탔죠? 네, 굉장히 재밌지만 오늘이 그야말로 박병호 선수의 날이 됐습니다. 최고 타자들이 경쟁하는 골든글러브 1루수 부문에서도 박병호가 득표율 96.3%, 이 323표 중에서 311표 몰표를 받으면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이고요. 또 그 수상 소감을 보니까 아내한테 좋은 결혼 기념일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했어요. 오늘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박병호 선수 부인이 잘 알려진 대로 이지윤 전 아나운서고요. 딱 2년 전 오늘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즌이 한창 야구 시상식이 열리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럴 때 결혼을 했을 정도로 2년 전에는 이제 수상하고는 거리가 먼 유망주였습니다. 예. 한편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투수 부문에서는 네. 넥센 손승락 선수가 97표를 얻어서 골든글러브 차지를 했고요. 39세 최고령 타격왕에 오른 LG 이병규가 지명타자 부문 수상을 해서 역대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습니다. 유격수의 넥센 강정호, 2루수에는 한화로 이적한 정근우, 그리고 3루수의 SK 최정, 포수는 롯데 강민호 선수가 수상했고요. 외야수는 롯데 손아섭, 삼성 최용호, LG의 박용택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경우에는 결혼한 다음에 더 잘 풀린 경우네요. 예, 그렇죠. 네. 정말 그야말로 결혼하고 인생이 바뀐 선수인데요. 네. 이 두 부부 얘기가 사실 좀 프로야구 시상식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오늘도 역시 이지윤 아나운서랑 박병호 선수 두 사람의 이 같이 찍힌 사진이 아주 그냥 연일 지금 신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축구 소식 좀 들어보죠.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남자 축구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구성이 완료됐나 보죠? 네,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는요, 이제 일찌감치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이광종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훈재 코치가 골키퍼 코치로 낙점이 됐고요. 수석 코치 최문식 그리고 김기동 코치까지 선임이 됐습니다. 이훈재 코치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지난해 전남에서 선수는 은퇴한 뒤에 대한축구협회 골키퍼 전임 지도자로 활동했고요. 선수 시절 월드컵에 4차례 나에 출전한 경험이 있고 골키퍼로 유일하게 A매치 100경기 이상을 소화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큰 경기 노하우를 전수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최문식 수석 코치는 올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광종 감독 도와서 코치로서 한국 8강을 이끌었고요. 김기동 코치는 올해 성남 코치로 있다가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대표팀이 내년 1월 오만에서 열리는 22세 이하 아시안컵에 출전을 해서 본격적인 내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현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오금교 부근에 돌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도심 쪽으로 안양교부터 오금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이후로 목동교부터 양평교까지는 서해입니다.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금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건너편의 안양천로도 오금교 이전부터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시속 1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경인도는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까지 반대편 으로도 물레동 사거리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도심에서는 퇴교로의 교통량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회원 사거리에서 신당역 쪽으로 쭉 밀리고요. 을지로도 2가에서 1가까지 신호 2번 정도 받고 종로는 3가에서 2가까지 서행이고 반대편으로 흥인지문에서 신설동 쪽으로 가는데 차간 거리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불리는 날. 네, 오늘이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일인데요. 세계 인권 선언일을 맞아서 아르바이트 노동 조합인 알바 인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알바 노동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인권 선언의 내용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구교현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아르바이트, 근데 흔히들 줄여서 이제 알바라고 하는데 오늘 알바 인권 선언을 발표하셨는데 네네.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들어 있습니까? 일단 알바 인권 선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네네. 알바들이 사실 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외면받는 등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들 스스로가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으고 오늘 이제 발표한 건데요. 예. 가장 알바들이 바랬던 것은 1등으로 차지한 게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 이게 이제 가장 의견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일하면서 좀 밥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식대라든지 밥 먹는 시간을 좀 보장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날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또 대부분 서서 일하는 알바들을 위해서 좀 매장에 의자를 좀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알바들이 소규모 매장에 많이 일하는 만큼 네. 또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 같은 것들을 좀 적용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네. 혹시 이제 정면승부 청취자분들 가운데 지금 네네. 우리 구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네. 아르바이트라는데 예를 들어서 서서 일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또 앉아서 일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매장에 의자를 놓자 이런 거는 이미 기존 법에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 예. 서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매장에 의자를 반드시 놓도록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휴게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법에 있어도 사실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알바들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계속 온종일 서서 일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매장에 의자를 놓는 게 사실 매장에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큰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사실 의자라도 하나 있으면 알바들도 더 편하게 쉬면서 네. 좀 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 현재 5,000원 네네. 조금 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4,860원이고요. 아 그래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5,210원으로 이제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네. 그럼 네네네. 2배를 올리는 건데 네네네.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OECD 국가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이 한 10,000원 정도 수준에 이미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보도됐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인상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들의 생활 수준을 좀 평균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사실 10,000원이라는 진짜 10,000원 정도는 좀 있어야 생활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저임금의 좀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은 지는 언제쯤 얼마 정도 됐고 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언제 공식적으로 출범했는지요? 저는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위원장 일을 하고 있고요. 알바노조는 8월 7일 날 노동부로부터 정식 신고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조합원 수는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수 200여 명, 이 전국적으로 네네.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권만 포함됩니까? 주로 서울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부산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 조합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면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주고 혜택도 주고 조합원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네. 뭐 당장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활동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은요, 알바 노동자들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잘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이 알바를 하는 저희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는 활동들, 이를테면 부당하게 해고됐다, 아니면 예전에 일을 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발표된 것처럼 이 대부분의 알바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분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조합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네네. 사측이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경우는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있어요? 모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네. 사업주분들이 다 저희들의 이제 교섭과 협약의 이제 대상자이십니다. 그러면 단체 교섭이라든지 교섭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한 2건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한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네. 부당하게 좀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요구를 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철회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전체 알바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협약을 저희들하고 맺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어떤 가게 이 가맹점에서도 그런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 준수하겠다는 이런 서약을 저희들과 협약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출범한 다음에 이 네. 단체 교섭에 성공했고 나름대로 이제 실적을 만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네,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합원 가입하려면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최저임금을 받으시면서 일하는, 그리고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이런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주요 대상이시고, 이를테면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 중에는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이런 분들이 주로 이루고는 있는데요. 요새 알바 하시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은 30대 이상이거든요. 연령대가 많이 확장되고 있어서, 이렇게 30대, 40대, 특히 40대 마트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도 저희들 문의도 해오시고 상담도 해오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노조의 구교원 위원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웨이 에코로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대학생의 예비군 동원 훈련 부활 필요한가요? 인데요. 7434님입니다. 예스입니다. 대학생들은 수업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예비군 훈련 동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434님은
의견이 완전히 다르네요. 노입니다. 대학생도 학생인데 공부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반대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가스비 잡는 이순재 신고입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만 하면 장땡이야? 가스비는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방망 경영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빚이 아주 천문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나 보죠? 네, LH와 한국전력 등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565조 8천억 원으로 국가 채무보다 무려 120조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B정부 5년간에 부채가 187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5년간 부채 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71조나 늘었습니다. 또 9개 공공기관은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 위험이 커져서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국책 사업을 추진한 데다가 또 해당 기관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망 경영을 한 결과입니다. 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방망 경영을 한 결과. 자, 민간 기업 같으면은 일찌감치 망했을 텐데 공공기관은 쉽게 망하지도 않아요. 네. 네,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료 분쟁 문제 좀 들어보죠.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수술 사고 10건 가운데 7건가량이 의료진 측의 과실로 이렇게 결론이 났나 보죠?
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그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한 수술 분쟁 32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8%가 의료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 성형 수술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중소형 병 의원일수록 분쟁 비중이 높았습니다. 의료 분쟁이 일어난 요인으로는 수술을 잘못했거나 설명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81%였고 환자의 병력이나 체질이 원인인 경우는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료진의 과실로 결정된 수술 분쟁건에서도 70%가량은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사고 시 의무기록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둬야 도움이 된다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이번에는 그 출산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죠. 출산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나 보죠?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모 수는 47만 명 정도인데요. 이들의 평균 연령이 31.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습니다. 또 초산 평균 연령도 31.1세로 30세가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35세 이상의 산모의 비율은 21.6%였는데요. 지난 2001년 8.4%와 비교해 봤을 때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제왕절개 분만율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제왕절개 분만율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날이라는 그 세계 인권의 날인데요.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앞서 저희가 아르바이트 노조 측, 알바 노조 측과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요. 동물에 대한 인권,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바로 이 문제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이제 학대냐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논란들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그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들이 다니는 통로를 막아 고양이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다. 이래서 대책을 촉구하는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집회 한 70여 명이 아파트에 모여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길고양이가 다닐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관리실 측에서는 지하실도 열어두고 있고 고양이가 지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통로로 다니고 있다. 이런 입장이 좀 갈등이 빚어진 것 같아요. 이런 죽은 고양이들을 어떻게 알고 발견했나요? 네, 이게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한 6개월 전에 이제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새끼를 낳으면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데 네. 그게 아마 아파트 지하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위 캣맘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자발적 길 고양이 돌보미들이 이 지나가다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계속 나니까 계속 듣게 돼서 여기를 열어본 거죠. 그리고 지하실에 이제 죽은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보하고 동물사랑 실천협회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에 지하실을 열어서 고양이들이 새끼가 좀 자랄 때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죠. 네. 아파트 지하실에 이제 고양이를 두고 잠궜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뭐 동물들은 이제 인권은 아니고 동물들의 권익이겠지만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자들 입장에서 뭐 정말 끔찍하다. 네. 이 동물의 권익, 네. 동물의 인권이라고 하면 네. 네. 이걸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겠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굶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누군가를 굶기기 위해서 지하실을 잠갔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파트 지하실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잠궜다, 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하실 부분은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것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의미하는데 아파트 중에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관리실, 지하실 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이 허락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누군가 지하실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점유권자가 지하실을 막았다. 이렇게 사안이 되는 것이죠.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들으면은, 우리 아파트인데 왜 소유권이 없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지하실은 공용 부분에 소유권이 없다는 그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거네요. 네,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지면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세대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건 네. 당연히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네. 계단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네. 누군가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거를 한 층에서 11층인데 네. 이거는 내 층이니까 이 계단을 이용하지 마라 이러면 위아래 층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소유를 네.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네. 지하실이나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약에 의해서 네. 소유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공동으로. 네. 네, 네. 아마 그것은 아파트 관리실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고양이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난 거죠? 네. 이게 사실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혹시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고양이 울음소리 자주 듣죠. 네. 네. 근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애기 울음소리 네. 같아서 심란하다. 네. 저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신림동의 원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새벽 2시 정도 되면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고양이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민원이겠죠? 네, 민원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강동구, 용산 혹은 청주 이런 데서는 자발적으로 고양이 중성화를 시켜서 울음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가 좀 특이한 게 이게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정말 죽이면 그 영역에 다른 고양이가 침범해서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영역을 보존하면서 다만 생식기를 없애고 새끼를 낳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사실 그 고양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기르던 반려동물이라고 할겠죠? 네. 이제 버리는 그런 행위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태국에 보시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길에 많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기견들이. 예, 유기견들이 네, 무섭지 않나요? 네. 그 개들이 참 힘이 없어요. 그냥 항상 왜 그렇죠? 땅바닥에 다 누워 있는데 배고파서 그런가요? 그래서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공존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우리가 기르던 강아지를 길에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한번 버려지면 굉장한 번식을 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오히려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시골보다도 고양이가 많고 한번 버려진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에게 이게 먹이를 준다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버릴 그런 상태에 이를 것 같으면 왜 또 애당초 애완견이나 또 이런 고양이를 키우려고 했는지 키우다 보니까 상황이 나빠져서. 네, 상황이 나빠진 것이겠죠. 네. 일부러 버리려고 키운 것은 물론 아니니까요. 그렇겠지만 네. 좀 여러 가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기르다가 버리거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해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어떤 규제가 있나요?
네, 최근에 좀 개정된 법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입니다. 우리 좀 생소하시겠지만 동물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통합적인 법이 있는데요. 이 동물에 대한 학대나 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 이 법 8조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벌이네요. 네. 유기하거나 사료를 주지 않아서 죽게 하면은 죽음에 1년 죽임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천만 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 네.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실제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이 제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제물 손괴죄가 되고 무주물 길고양이는 사실 주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본다고요? 네. 동물을 생물이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건 물건을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요. 네. 이 동물보호법에 죽이는 행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거는 제물 손괴죄로 봐요. 타인에 대한 물건, 그거에 대한 손괴. 이 행위로 보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또 형법상으로 네. 재물손괴죄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동물보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형벌조항은 징역형을 기준으로 형이 센지 안 센지를 구분한다면 이 재물손괴죄가 더 형량이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형사분들이 형사나 검찰에서 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많이 하죠. 네. 예. 재물손괴죄 그러면 자동차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네. 파손시킨 것처럼. 네. 네. 근데 이게 또 타인의 그 소유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형이 높은 것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 길고양이 같은 경우라면 이제 동물보호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아파트 지하실에 가둬놓는 것. 네.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이 고의성이 인정되면은 이 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좀 보면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좀 크고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고양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하실을 잠근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만 확인했으면 고양이가 있는지 알았겠지만 일부러 죽이려고 닫은 건 아니니까 고의성이 없다면 사실 입증되기는 처벌되기는 좀 어렵죠.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도 있다. 네. CCTV 같은 게 요즘 아파트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증거로 이렇게 딱 제시되면은 처벌할 수도 있는 사항이겠네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이걸 처벌한다는 것 자체도 반발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고양이 울음소리가 싫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안 자체만 보고 이 지하실 문 잠근 거를 동물학대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죠. 네. 예. 자, 동물 학대. 그러나 막상 상대방의 동물, 반려동물을 내게 어떤 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재물손괴라고 이렇게 처벌한다고 했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한 14층에서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아래로 확 던지어서 이게 싸움을 해서 싸워서 그런 건가요? 네, 싸움서 홧김에 남자 여자가 서로 남녀가 이제 애인 관계에서 싸우다가 여자친구 고양이를 집어 던진 거죠, 물건처럼.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여자친구의 고양이잖아요. 여자친구는 이게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양이 이걸 제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제물을 손괴한 거죠. 그래서 제물손괴죄로 입건되는데 만약에 이 사안이 동물보호법으로 입건이 된다면 이거는 형이 더 낮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거를 재물손괴죄로 한 것 같아요. 이 고양이를 정말 그 반려동물처럼 생각했었다고 보이는데 이 여자친구가 가족처럼 여기다가
이제 고양이가 죽어서 그런지 아주 심각한 불안 증세를 불안 겪었다. 증세까지 있다고 이런 하는데, 보도도 네.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부분이 사실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것인데, 우리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신고가 많이 되고 이런 사안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우리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죠. 신고 언급해 주셨는데 청취자분 질문이네요. 1210님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유기견을 시끄럽다며 옆집 아저씨가 자꾸 쫓아내고 괴롭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 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집 마당을 드나들던 모양인데 그래도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에 네.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네. 제3자가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보통 이웃집에서 서로 싸울 때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동물과 관련된 거예요. 네,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네. 그걸 따라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유기견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무주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키우는 건 아니겠죠. 그 집에 자꾸 들어오니까 옆집 아저씨가 쫓아낸다.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신고하고 싶다는 것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사랑 실천협회 부분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 그 동물보호과가 있어요. 그 각 구청이나 시청에 거기에다가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은 옆집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것도 있겠어요. 예. 왜 자기 집 앞마당에 자꾸 저는 유기견이 들어오면은 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무슨 광견병이 있는지 네. 그렇지 않은지 충분히 또 나름대로 주장할 만한 이야기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 고양이를 던진 경우처럼 네. 그 주인이 신고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많죠. 네. 예. 그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안 보면요. 네. 고양이를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일부러 살아있는데 자꾸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거나 듣기도 좀 민망해요. 예, 고양이에 대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 얼굴 전체를 화상을 입히는. 고양이에게. 예. 그리고 보도된 거 보면은 이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게 살을 파버려요. 이런 그만하시죠. 네, 이런 학대가 네. 많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예. 네, 네. 너무 잔인하죠. 예. 힘듭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좋지 않은 방법들을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 관련돼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법규가 있네요. 네, 최근에 저희 동물보호협회 변호사들이 좀 주도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권 인식이 높아진 만큼 또 사실 동물과 우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를 죽이거나 우리 인간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좀 해결책을 찾아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님 모시고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대학생 예비군 동원 훈련 부활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한 의견 문자 수렴한 결과 6대 4로 예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첨자 끝자리, 휴대전화 끝자리 0550입니다.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